북한 제1호 열차로 알려진 초록색 열차가 어제 오후 3시 중국 베이징역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평양을 출발한 열차였고 단둥 철교를 지나는 것을 봤다라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 고급 승용차에 옮겨 탔고 중국 공안 당국의 삼엄한 경비 속에 고위급 국빈들이 이용한다는 조어대 다오이타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러자 외신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다, 아니다, 김여정일 것이다, 최룡해다라면서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탔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윤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제일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누구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경호하는 그 수준이라든지 또 역마다 이렇게 방어벽, 차단막 같은 걸 한 걸로 봐서 김정은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봐도 김정은이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계속 누구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 또는 김영남 아니면 김여정, 김영남 두 사람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서 출발했다면 특별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사는 간접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실제 김여정, 김영남이 지난번 남측에 특사로 왔던 것과 거의 같은 그런 수준에서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남북관계, 북미관계 전반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무게 있는 인물이 갈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다. 북중 관계가 아직은 좀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뭔가 성과를 갖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다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또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베이징역에서 빠져나온 차량들이 저렇게 경찰의 그러니까 공안 당국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면서 가림막으로 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차에서 빠져나올 때는. 그 정도고 일단 그 특별 열차라는 게 1호 열차 이게 아무나 타는 열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2000년 그리고 2012년에 탔던 그 기차 바로 그 같은 기차로 지금 다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아주 짙은 초록색의 노란 띠가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소련 기차도 저런 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련에서만 러시아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특사인데 차단막을 할까? 특사까지 그렇게 신변을 보호할까? 저는 경호하는 인력이 20대 차량, 사이드카 이런 거보다도 그 역마다 차단벽을 했다. 이게 저는 특사보다 더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 그 정도의 경호까지 해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김영남이나 김여정이 서울에 왔을 때도 보면 그렇게까지 경호는 안 하잖아요. 특사들은. 그런 걸로 봤을 때 의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김정은일 가능성이 다른 거는 제가 무슨 정황을 본 거는 아니고요. 그 역마다 차단벽을 한 거. 과연 특사가 왔는데 그렇게까지 할까? 그렇게까지 경호가 필요할까? 그거는 김정은이 과거에 갔을 때랑 똑같다. 이런 그리고 하는 행적이 그렇고 2000년에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을 만났을 때 2주 전에 김정일이 베이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황도 비슷하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금 아마 중국에서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김정은이 가겠다 그래서 간다기보다 시진핑 주석이 좀 와달라. 오면 환대하겠다. 과건 다 잊자.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다 추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직접 가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기에는 아직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좀 위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해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관계, 북중 관계, 또 한중 관계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북중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전선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처음에 마지못해 제재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상당히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제재에 들어갔는데 미국이 발을 빼버린 겁니다. 미국은 발을 빼면서 북미 대화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만 지금 미국 쪽이 그렇게 요청해서 끌려갔는데 미국은 빠져나오고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닥쳤던 개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현재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중 관계의 어떤 급격한 복원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저는 뭐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보다 좋은 그림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 관계와 북미 관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그 당당한 모습으로 중국을 가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서는 상당히 그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고하고 저 공식적인 절차 그렇죠. 거쳐서 간다는 거죠. 국빈 방문 형식으로 정상적인 어떤 방문 형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평화 체제와 관련된 중요한 북한의 입장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설명해야 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쪽의 설명을 듣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인물이 가야 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 쪽에서 오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굉장한 그런 경호나 또는 의전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보내는 특사 또는 북한이 보내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 최대한 극진한 내용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표시하는 이런 차원 행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건 뭐 좀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 그 웨이보나 또 뭐 이런 그 인터넷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바이두 이런 데 보면 진싼팡이라는 그 말이 있대요. 뭐 네. 굳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대충 알아두실 것 같습니다. 그거만 말씀. 그러니까 뚱보 3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하하는 말인데 이 검색어가 지금 사라졌대요. 네. 지금 그 검색어를 쳐도 웨이보나 지금 바이두에서는 그 말이 없어졌답니다.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누가 왔을 때 그 정도를 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북중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그런 조치는 아마 반드시 해야 되는 조치인데 그런 조치가 있다는 게 사실 뭐 김여정이 갔어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요번에 존 볼튼을 그 트럼프가 임명한 거 이게 좀 크지 않았나. 김정은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아직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를 공표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왜 안 하느냐? 북한에서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은 개최될 게 분명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안 개최될 수도 있다. 중간에 네, 뭔가 그렇게 틀어져서 생각을 하는데 특히 마이크 폼페오를 국무장관으로 전격적으로 강경파를 임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존 볼튼을 임명했는데 존 볼튼은 폼페오보다 아마 3배는 더 강경한 그렇죠. 사람인데 예. 뭐 독재자하고는 대화가 필요 없다. 속는 거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야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해야지 그 대화하는 거는 또다시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 안 될 수도 있고 개최된다고 해도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해 보이려고 트럼프가 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김정은은 버텨야 되니까 버틸 때 누굴 믿고 버티냐? 시진핑을 믿고 버텨야 된다. 그래서 결국 전략적으로 전환을 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김 교수께서 잘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은 정말 사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 때문에 김정은이 핵을 개발한다. 따라서 당신들만 제재를 하면은 결국은 그들은 항복할 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실질적인 제재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미국은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도 그렇지만 시진핑도 북한하고 관계를 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을까. 뭐 김정은이 아니더라도 김여정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주변국 네. 관계를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본도 지금 뭐 사실 아베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김정은을 북일 정상회담을 만나고 뭐 있다는 적극적으로 거고요. 하려고 하고 있죠. 시진핑 경우도 사실 최근에 그 이른바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시진핑이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된 거고요. 멀리 네네. 왔을 때는 네네.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간 인물이 누구냐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북한이 요구한 거냐, 중국이 요구한 거냐. 아마 제가 볼 땐 중국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주요한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이건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말 정확한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특사건 간에 빨리 와서 우리 측에 설명을 해달라. 특히 북미 관계가 풀려가는 데 있어서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이야기를 북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꺼냈단 말입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남관계나 북미 관계가 풀려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는데 다만 중국이 전혀 지금 거기에서 행위자로서 행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중국은 거기에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에서 지금 그 시진핑 체제가 장기 집권 체제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외교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번 북한의 주요 인사의 방중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 입장에서도 역시 중국에 가서 설명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도 중국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뭐 적극적으로 자신들도 움직이면서 만남을 갖는 아마 오늘 정도 이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런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북한이 일단 뭐 누가 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고위급이 간 거는 적어도 최고인지 고위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급이 갔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 것이냐. 특히 이제 지금 뭐 북핵 문제.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에게 줄 카드가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중국은 핵실험만큼은 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잖아요. 미사일이랑은 또 다른 문제라서요. 지금 거의 북한하고 중국하고 서로 만날 이유가 굉장히 더 커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무역에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막 제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중국을 적으로 거의 돌리고 우리한테도 한미 FTA 이걸 하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한다면 뭐든지 해주겠다. 네, 맞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냥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건드린 게 대만의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중국으로서는 사실 뭐 북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대만인데 그렇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벗어나는 대만에 거죠. 그냥 고위급 인사들도 막 가게끔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는 거예요. 뭐 무역 적자도 해소하라고 막 엄청난 압박을 넣죠. 그다음에 대만 문제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하고 손을 잡으게 절실히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으로도 간절히 이제 오라고 요청했을 것 같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상회담을 과연 5월 달에 할 것인지 아주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더라도 존 볼튼이 어저께 얘기한 게 뭐냐면 시간 벌기 몇 달은 없다. 바로 핵 폐기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김정은의 계산은 적어도 핵을 포기한다 그래도 1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지금 회담에 나가는 건데 바로 핵 폐기로 가라. 거기에 항복할 정도로 북한이 지금 약한 상태냐? 제가 볼 때는 제재가 지금 이제 조금씩 성과를 이제 효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지. 김정은이 이번에 미국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하겠다 이럴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따라서 김정은이 5월 달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남북 관계는 정상회담을 좀 이렇게 관계 개선을 가면서 미국한테는 배짱을 부려가지고 타협 안 해도 좋으니까 갈 때까지 가봅시다 라고 버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관계 김정은이라면 혹시 블라디보스톡 정도 가가지고 푸틴이 와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까지도 만나지 않을까. 러시아도 지금 미국하고 뭐 외교관 추방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정면 대립 국면이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 베이징을 간 거라면 절묘한 외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북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요. 지금 철강 관세나 뭐 무역 전쟁 이미 트럼프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러시아 그 첩보원 그 살해 문제로 살인가스 사용한 문제로 영국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영국 그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도 아니 내가 지금 트럼프 만나러 가는 게 트럼프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진짜 친구는 중국입니다라는 거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공식적인 관계나 또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혈맹 관계이고 또는 순방 치안의 관계이고 또 전통적으로 협력적 관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중 관계에 대해서 중국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북미 관계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고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거기에 경도되다 보면 북중 관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이 너무 약화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 북미를 두 가지를 다 같이 발전시킨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핸들링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중요한 인사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갔을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이제 특별 열차를 타고 갔고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누가 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분분할 수밖에 없고 곧 최종적인 이야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국가 수반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인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있고 또 김여정 부부장도 지금 임신 중인 걸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편을 이용하기보다는 열차를 통해서 중국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보면 좀 가능성의 영역들은 여러 가지 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여정, 김영남 두 사람일 가능성이 조금 높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북미 대화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까? 아까 계속 이제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 볼튼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하죠. 네. 옛날에 뭐 콘돌리자 라이스 그러니까 미국의 일단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그 NSC 회의를 네. 주재도 한다면서요? 대통령 없으면? 그럼요.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 실장과 같은 자리죠. 예. 그러면서 백악관에 들어오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외교 참모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없을 시에는 뭐 부통령이 주재하기도 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이 장관들하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이런 사람들 모아서 회의해서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예. 그리고 일단 정보를 다 수집하고 저 양반이 항상 백악관에 대통령하고 옆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어떻게 보면 국무장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하는데 제가 존 볼튼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저분의 생각은 물론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시간 끌기 작전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독재자는 결국은 정권을 뺏어야 해결이 되지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 한다거나 기만적으로 하다가는 진짜 한 방 막 군사적으로 공격당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기만적인 전술을 안 할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저분의 과거의 성향이 뭐냐면 이라크 전쟁을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한 게 결정적으로 존 볼튼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울포비츠는 국방부에서 차관이었고 존 볼튼은 국무부에 차관을 하면서 그렇죠. 이라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매일매일 수집해서 그걸 첩보를 수집해서 정보로 만들었는데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거 부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결국은 공격을 했는데 가보니까 없잖아요. 안 했잖아요. 예. 안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 결론을 내놓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저분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이 독재자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속을 거다. 이미 작정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공격해야 될 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 미국 언론에서도 예. 지금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그래서 트럼프 최악의 실수다. 존 네네. 볼튼을 임명한 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존 볼튼이 맡고 있는 그 역할에 봤을 때 앞으로의 북미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존 볼튼이 맡고 있는 역할을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요. 과거에 국가안보 보좌관을 누가 했냐면 헨리 키신저가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외교의 산증인이고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외교의 최고의 어떤 그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바꿔가면서까지 두 번이나 그렇습니다. 했으니까요. 헨리 키신저가 국가안보 보좌관 하면서 나중에 국무장관을 겸임까지 했습니다. 예.
또 브레진스키 아주 유명한 이제 냉전 시대 때 미국의 브레인인데 이 사람도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자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볼튼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상징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볼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했던 말은 다 내가 대통령을 모시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 잊어라.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에 나는 맞춰간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볼튼이 자기 입장이 과거에 있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이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미국 쪽 입장에서 가장 누가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를 했거나 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참모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앞서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상 보면은 자신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밀고 나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볼튼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볼튼이 자기의 입장을 계속 어떤 부각시키거나 강조하기보다는 트럼프의 최대한 맞춰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의 볼튼의 등장이기 때문에 또 지금 백악관이나 미국의 외교 라인을 보면은 우리가 그 강경파로 거의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들은 볼튼의 임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 그 부분을 이제 유추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볼튼의 여러 가지 대외 정책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핵 문제에 관련된 건데요. 핵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가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란의 핵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정권인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는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봐서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고 나선 게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고 바로 존 볼튼입니다. 심지어 존 볼튼은 그 뭐 지금 뭐 무슨 뭐 책 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뭐 그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 그러니까 항복도 이 사람은 예. 그 당신의 선택이 아니야. 당신은 무조건 항복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란의 핵 협상은 동결이 아니다. 네. 핵심은 폐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논리를 이란에 대해 하는 논리를 그대로 북한에 가져온다면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김정은에게 할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로 위험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존 볼튼의 생각은 지금 이란하고 한 2년 정도 아주 심도 깊게 유엔 안보리 5개국하고 독일까지 껴가지고 6대1로 회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사가 됐는데요. 그 성사된 것은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데 10년만 뒤로 늦추는 효과. 예. 그러니까 폐기가 아니라 CVID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평화적인 핵 이용권도 일부 인정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엔 야 이게 이란한테 속은 거다. 예. 계속 이란은 핵을 개발하는데 단지 가만히 놔둘 때보다 10년은 더 뒤에 핵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의 경우는 지금 북한의 보다 핵 개발 수준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북한은 거의 뭐 이미 갖고 있다고 한 10개는 갖고 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소형화 기능 이란은 핵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10년은 더 있어야 핵을 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그냥 동결 정도로 타협을 했는데 북한한테 이미 가진 사람한테 너 완전히 포기해. 안 하면 너 공격할 거야. 그러면 김정은이 과연 포기할까요? 김정은이 그 정도로 착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을 김정은도 신뢰를 안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신뢰 안 하는데 예. 더구나 존 볼튼은 전혀 신뢰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든지 뭐 그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분명히 사찰을 해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없죠. 예.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trust but verify, 믿어라. 그러나 반드시 검증을 해라는데 존 볼튼의 경우는 너 핵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선핵 포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과연 김정은이 선핵 포기할 정도로 그러려고 핵을 3대에 걸쳐서 개발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저는 그렇게 낙관하기 어렵다. 한 가지 좀 좀 불안한 더 마음입니다. 좀 말씀을 좀 부언해서 드리면 예. 아까 이제 그 존 볼튼이 등장했다고 해서 미국의 슈퍼 매파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폼페이오 지금 국무장관 내정자 예. 지금 CIA 국장 출신입니다. 마크 폼페이오요. 그렇습니다. 이 폼페이오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그 순간에 가장 근접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것을 조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폼페이오입니다. 예. 우리 쪽은 이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실장, 이 투톱이 역할을 하셨고 또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장이 실질적으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장이 상당히 매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 데서 미국적 삼파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고 또 켈리 비서실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볼튼 한 사람이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볼튼은 지금 이제 그 맥메스터 보좌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볼튼은 선거 때부터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볼튼을 찾았다 이렇게 봐야지 그가 과거의 행적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이 다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좀 하나의 경도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무슨 뭐 SNS로 문자로 해고 통지하듯이 그냥 자기 아랫사람들을 막 이렇게 쉽게 다루니까 볼튼도 사실 자기 생각보다는 트럼프 생각에 맞춰야 될 필요성도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데 그러나 이제 지금 결국 버텨주는 게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존 켈리 비서실장인데 이분들도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 조만간에 나갈 가능성도 있고 뭐 어른들의 뭐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그 틸러슨이 나가면 뭐 켈리나 매티스도 그만두려고 생각했다. 예. 따라서 이 사람들까지도 방파제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좀 불안한 그 나날을 보낼 수도 있다. 예.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최근에 한 언론 보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다면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베이징에 누군가가 가 있다는 건 또 상당히 주목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